중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잘 인지를 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니크 패밀리 그 자료실에 보면 이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 이 책을 통해서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 그리고 앞으로 2010년도, 2020년, 2030년과 20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마이크로 트렌드가 앞으로 이 1인 사업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백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를 아마 정확하게 다루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도 앞으로 웰리스,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나가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오래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다뤄놓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앞으로 웰리스는 8천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8천조 시장에서 나는 몇 조의 시장을, 몇 억의 시장을 나의 시장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인큐테를 준비를 한다라면 아마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영사업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세 가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인큐테는 왜 적절한 시기일까? 지금이 이제 막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막 이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비행기로 따진다라면 앞발을 딱 들고 이제 막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 결국에는 내가 무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인큐텐이라는 이 무대는 앞으로 어떤 미래 가치가 있고 어떤 핵심 가치가 있고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소득에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무대에서 나는 어떻게 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스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무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 무대에 누군가의 들러리가 아니고 누군가의 엑스트라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무대에 주인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점검은 매우 중요하겠죠. 나의 지금 현실, 지금 어떤 강사든지 AI 이야기 안 하는 분들 없고요.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사라질 직업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이 사라질 직업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내일을 살아가야 된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지,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면 그게 유통기한이 몇 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 평생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수도권 보면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작년에 7억대였던 집들이 지금 15억대를 달리고 있고요. 20억대 집이 지금 50억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10억의 돈이 있다면 작년까지만 해도요.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내가 30억짜리 집을 살려면 30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40, 지금 30대,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는 결혼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곳에 들어온
대다수의 분들은 이모작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이미 이모작을 시작을 조금 늦은 그런 연령의 세대의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동안에 우리 세대도 부모님 부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나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아니래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우리 가족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내가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은 들어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만이 소득이 들어오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중산층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버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돈을 벌지 못하는 분들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핸드폰이 앞으로 많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서 다시 개통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월드폰 시대가 될 것이고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세상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거 내 폰이라 하더라도 다시 개통을 하려면 보안을 몇 개를 뚫으셔야 됩니다. 안면인식도 해야 되죠. 지문인식도 해야 되죠. 비번도 해야 되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속에 모든 나의 자산이 들어있고 이 속에 나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핸드폰이 진짜 어디 가서 깜빡깜빡하고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자산이 어느 날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왜? 해킹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안을 몇 겹으로 보안을 해놓고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어떤 기능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 세상에서 나는 과연 무엇과 경쟁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많은 것들의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문제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삶을 이어가야 되는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원점이고 뒤돌아보면 변화한 건 없고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못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워킹 푸어. 죽으라고 일합니다. 누군가가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나는 원점이네. 나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2달도 못 버텨?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달 살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 죽으라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워킹 푸어다. 나는 자가야. 자가인데 중요한 건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워킹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나마 이렇게 하우스 푸어가 됐다라는 건 지금에 와서는 너무 잘 된 일이죠. 이제는 하우스 푸어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대출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은 있지만 팍팍하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아마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보유세가 1년에 1억 정도는 나가실 겁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의 돈을 번다라면 그 돈을 하나도 쓰지 말고 모아놔야 보유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실로 다가옵니까? 지금 아홉성 치는 분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자, 실버 푸어 평생 일을 했어요. 6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어요. 나는 뭐지? 내가 죽으라고 살아온 대가가 지금 하나도 내 내일을 준비해놓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나? 그리고 내가 62호를 맞이했고 70대를 맞이한 거야? 나는 뭐지? 그리고 젊은 친구들 한번 볼게요. 베이비붐 출산 안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보면 유모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애기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유모차보다는 계모차가 더 많습니다. 유모차인 줄 알고 보면은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10개 유모차 중에서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는 2개에서 하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동네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제가 빈번히 보는 부분인데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로 나와요. 그런데 여지없이 땡깡 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울고 끝까지 울고 그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뭔가를 원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대출금 갚아야죠. 아이들 학원 보내야죠. 애들 먹여야죠. 본인들 살아가야죠. 너무 녹록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휴대폰을 갖고 다녀요. 이미 어린 아이들이 명품이 뭔지를 압니다. 뭐가 유행을 하는지를 알아요.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걸 알아버린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결혼은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면 그게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어라 노력해도 진전이 없어요. 나아질 희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 틀 안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 틀 안에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그 틀 안에서 죽으라 하고 달려가다 보니 그 틀 안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노는 물을 바꿔야 되는데 노는 물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을 많이 내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 스펙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스펙은 챗 GPT가 제미나이가 더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많은 직업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회계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 사무실 난리가 났어요. 검찰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있고 변호사로 지금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변호사를 가지고 한 달에 2, 300 벌기도 힘든 분들도 많대요. 능력자들만 이제는 법무법인에서 모셔갑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개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리타이어 푸어 결국에는 자식 교육 때문에 노후 준비 못했고 자식 교육 때문에 본인의 내일을 준비 못하는 3040 세대, 5060 세대 이 세대들을
리타이어 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래서 빈곤층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곤층이 결국에는 개인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개인의 위기가 뭐 때문에 최고령 사회가 됐고, 최고령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준비를 하지 못했더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내 노후를 맞이하더라.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세금은 계속 늘어나더라.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더라.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엔 돈의 가치는 하락이 되고 돈은 벌기는 힘들고 10년 전에 200이 지금은 250이 됐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예전에 200이면 지금은 400이 된 거예요. 2배 이상이 올라가 버렸는데 내 임금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더라. 그게 개인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국가 위기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얼마였어요? 1,500, 1,600을 돌파할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했었고, 결국에는 우리도 그리스처럼 멕시코처럼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만 나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위기 의식 느끼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나요? 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 직업은 안전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김선한 약사님 보이시네요? 지금 약국도 대형마트가 생겼어요. 이런 할인마트처럼.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에도 몇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약사님들은 서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는요, 이런 그 약국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랍니다. 하루 종일 서서 거기서 뭐를 하고 계시냐면 건강식품 판매가 그 쇼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카트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건강식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국들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할인점 형태로 바뀌면서 모든 개인이 하고 있는 약사님들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위기 원인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신자유주의 세상이 만들어졌고, 대기업이 어떤 소기업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문어발식으로 모든 것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소매 유통에서 대기업 유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약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어떤 조그만 그런 개인 약국에서 대기업의 어떤 약국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 약국을 차리려면 몇백억 대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할인점 형식의 약국이 이제는 자리를 다 지역별로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네이버가 쿠팡을 겨냥해서 이제 쿠팡처럼 배달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검색 시대가 제미나이나 챗 GPT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의 검색 시대도 이제 저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 검색만 가지고도 28%의 시장을 점유를 했는데 계속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걸 들여다봤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 시스템을 네이버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발빠르게 준비를 해놓은 게 지금
어떤 거점을 통해서 우리도 일일 배송을 하겠다. 새벽 배송을 하겠다.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편해지겠죠. 그렇게 편해졌다라고 해서 사용한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대기업 때문에 또 역행을 당했더라. 그게 거기에 물건을 올린 분들은 다 누구다? 개인인 거예요. 개인이 거기에 다 올려요. 그러면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싸워요. 거기에 우리 사장님들은 제품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들여다보다가 싼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런 그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소득률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안이 뭐냐라고 한다면 유통을 다시 서민에게, 유통을 다시 소매 유통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에게, 서민에게 이 유통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돌려줘요. 이미 기득권들이 다 잡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내놓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라고 한다면 멤버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프로슈밍으로 가야 된다. 그게 1인 기업이고 김태수 박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크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프로슈머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미팅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88 올림픽 기점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의사분들이 유학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온 게 다단계였고 피라미드였었어요. 그러면서 아메이라는 기업이 93년도에 들어오면서 94년도에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도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지금의 1억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씩 물건을 사 제끼는데 그게 세제였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아메이 사업가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플래티늄 정도의 사업가들 거의 한 33명인가 35명이 남아서 지금의 아메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 공간에 모여져 있는 분들이 지금 125명이네요. 다 휴가를 가셨겠죠? 다른 때보다도 적게 들어왔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오늘 아마 줌 미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25명의 사학가가 아메이는 35명이 지금의 1조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25명이 1조 시장 만들어내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1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발로 뛰셔야 돼요. 발로 뛰시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게 있어요. 체험한 사례를 정보를,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은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체험을 했어요. 체험한 사례를 정보가 되겠죠?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공유합니다. 그 공유가 연결이 되면서 이 중간에 그림이 나와져 있죠? 이렇게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미줄 형식, 그물 형식이라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불신을 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적인 회사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불법적인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약간의 투자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사업체를 열었다 그러면 200에서 500 정도는 투자를 해놓고 그거를 진행을 하고 한다라면 조금 더 비즈니스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막 난데없이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몇 명만 연결되다 보니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사업자 개인의 욕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더라. 인큐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빙그린 제가 어떤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께 1억씩 투자를 막 시키게 했어요. 그러면 인큐텐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들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돼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큐텐은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분들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뉴얼대로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 노동의 수익과 권리소득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추천 수당은 노동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권리소득은 뭐냐? 우리 리더십 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소득을 다 만들어내는데 처음 시작부터 3년, 4년까지는 어쨌든 노동의 소득이 어느 정도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부터는 권리소득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권리소득이 배가의 원리를 통해서 2배수, 5배수, 10배수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소득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결국에는 멤버십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상속이 되는 사업이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회사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선택이 왜 중요할까? 그냥 제품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리뉴얼 되는 게 5년, 10년이 걸리는 회사들도 많아요. 왜? 하나 리뉴얼하고 진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큐테는 어떤 회사이냐?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매뉴얼 4개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런 큐플랜을 합니다. 이 큐플랜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분산돼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걸 꺼내듭니다. 이걸 꺼내들고 누군가가 하지 않는 왜 인큐텐인지 소비자를 위해서 연구하고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인큐텐입니다. 그 이유는 LNP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표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온리원 인큐텐밖에 없다. 회사는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마케팅, 수익구조 이거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인큐텐은 유통회사로서 지금 우리 사업가들을 뒤에서 끝없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어떤 회사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 이거는 꼭 이야기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왜 인큐텐이 5가지 남들과 차별화된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부분들은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회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가 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 시스템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진짜 인큐텐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품 구매하기 잘 돼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배송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요. 보상 플랜, 특허받은 보상 플랜이에요. 제품 개발,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LNP 기술력 갖고 있고 단세, 복화, 유산균, 배양 기술, 대량으로 하는 기술, 온리원, 잉크젠밖에 없고 화장품 천연, 잉크젠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10시간 지속할 수 있는 비타민C?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선을 보이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이미 개발을 해놨다. 이게 인큐텐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렇게 멋진 아이템들을 애용을 하고 내가 애용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한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사례를 공유하고 가치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가 연결로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고 전달하고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는 온리 인큐텐, 이 인큐텐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제품인지 이걸 그냥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 의식하고 남 생각하다가 우리 사장님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불편한 건 뭐 때문에 불편할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누고 전달하고 다른 누군가를 후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품을 먹어요. 하지만 제품 전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인큐텐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시켜줘야 그 주변 사람들 연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이크로 트렌드 이번 주 저희가 이제 필독서인데 이 책을 아침에 읽으면서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 그래. 아메이라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도 저희처럼 탑 리더들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공간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어쨌든 플래티넘, 사파이어 이 정도,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35명이 남아서 이 아메이를 지금의 기업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사장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보면 철저히 들어가서 홈파티를 했고 홈미팅을 했어요.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모여서 매주 책을 읽었고 또 본인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교류했고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교류를 했고 거기에 시간이 되면 한 사람씩 초대를 하게 됐고 이렇게 누군가를 후원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멋진 마케팅을 가지고 이렇게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후원 가서 기억이 안 나요. 어디 후원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입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미 하셨던 분들 보세요. 양손 무겁게 엄청나게 짐 끌고 다니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힘들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래요. 누군가를 후원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을 내가 후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후원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비즈니스다. 이거 잊지 마시고 내가 내 주관대로 내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교육 중요해요. 명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업을 소개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이 큐플랜을 누군가에게 매뉴얼대로 계속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명단을 가지고 사업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가를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기 저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교육을 그리고 명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소개해줄 그 분들을 또 초대하게 하고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사업을 소개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다. 그리고 거절은 분명히 당할 거예요. 왜? 명단에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에 대한 멘탈 관리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사업 설명을, 큐플랜을 트레이닝 시켜주셔야 돼요. 사업 설명할 수 있도록 스폰서가 있을 때만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스폰서가 없을 때도 누군가가 있을 때 간단하게 큐플랜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숏업 플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매우 중요하고 그림 그리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림 그려서 그분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건 명단을 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누군가를 넣어서 내가 그걸 매뉴얼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속 신규분들 교육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복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이런 플랜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센터로와 그게 안 됐어요. 가서 홈미팅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장으로 안내하고 교육을 시켜서 교육장으로 안내하고 이런 매뉴얼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L&B 특허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4가지 연료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드림보드를 하고 있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드림이 있나? 내가 꿈이 있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 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인큐텐을 왜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사명감이 있는지, 만약에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다시 리셋을 해보세요. 내 삶에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50년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나?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드림을 찾아내세요. 그 누구도 내 꿈을 꺾지 않도록 가족이 됐든 내 주변의 친구가 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그분들이 내 꿈을 꺾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각화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꺾이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3번째 연료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지식이에요. 내가 어떤 교육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나.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활활 타오르는 연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전 봅니다. 우리가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공부가 뭔지,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게 뭔지, 그러면 하나하나 제품을 놓고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리진은 이런 제품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비오트리는 이게 있었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진 염증에만 좋아. 이거 인삼이 들어서 안 먹는데. 인삼이 들은 게 아니고요. 홍삼 속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것을 쏙쏙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 항암, 항염, 면역에 좋은 것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거 인삼이라 안 먹는데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이 제품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현재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라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환경적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에 조금 열악한 환경이야. 그럼 환경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는 물을 바꿔라. 노는 물을 바꿔야 여러분들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드림빌딩은 왜 중요할까? 왜 내 꿈은 중요할까? 드림빌딩이 없으면 왜 나는 그냥 죽어버릴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요. 내가 간절함이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꼭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타협을 해버려요.
왜 타협을 하냐? 안 해도 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이 깐깐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목표에는, 내 리스트에는, 내 스케줄에는 그분이 들어가 있어. 오늘은 꼭 만나야지 라고 들어가 있는데 겁이 나버리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네. 타협을 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달에 플래티늄 사파이어를 가야 돼. 근데 이분을 안 만나면 안 되겠어. 그것도 여러분들의 드림빌딩의 꿈의 목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 드림, 이번 달에 내가 사파이어를 해서, 내가 플래티늄을 해서 나한테 예쁜 옷을 하나를 사줘야 되겠다. 이게 드림 빌딩이고, 그 드림 빌딩에 대한 목표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예쁜 옷을 선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난 이번 달에 노트북 하나를 사야 되겠다. 이 목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작은 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타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가 불편하더라도, 혹시 그가 나에게 어떤 거절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스케줄 안에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래, 뭐 다음에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지? 이렇게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타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져요. 자신감이 급 하강을 해버려요. 그걸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협을 하는 순간 그 체력은 뭐다? 내 마음의 근육이에요. 마음의 근육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멘탈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몸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왜 운동을 하라고 할까요? 왜 근육을 계속 키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내 몸에 근육이 없으면 무너져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근육량이 없어서 뼈가 아파요. 뼈가 아프신 분들 대다수가 근육량이 없어요. 단백질을 먹지 않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단단해져요. 무조건 뼈 제품만 드시는데 단백질과 같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하나 지지대가 무너지는 순간 타협을 해버려요. 타협을 해버리면 내 마음과 내 멘탈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냥 해보세요. 꿈꾸면 된다고 하잖아요. 꿈꿨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보세요. 간절하게 바라보세요. 바라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져보세요. 내 걸로. 가져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내 간절함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가 성공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스케줄이에요. 여러분들 스케줄이 없고 플랜이 없어요? 실천하지 못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실천합니다. 계획이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계획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실천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은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1년 안에 내가 에메랄드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1년 안에 1년에 에메랄드면 그걸 쪼개면 지금 나는 플래티늄 사파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게 자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워놨으면 그 목표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고 그 계획을 짰다라고 한다면 실천을 해야 되고 실천을 했다라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이 상담이 되겠죠. 점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넣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누군가에게 제품을 넣었는데 후속 조치가 안 되는 거. 방치해 두는 거. 한 달이 지나가 버리면 호기심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제품이 들어갔다고 하면 제품 들어가신 분들 가서 미팅하고 제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전 제시 주고 본인이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점검을 해봤더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이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에너지가 할 수 있게끔 저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를 플랜을 가지고 내가 그 플랜대로 움직여보고 움직였더니 이거는 잘 됐는데 이거는 잘 안 됐어. 그 점검을 해야 되죠. 그 점검을 했다면 점검한 상태에 예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또 그 다음 점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점검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성취할 수 있고 우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협업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 실천, 점검, 예상. 또 여기에서 잘 안 됐어요. 다시 계획, 실천, 점검.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성취가 될 수 있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성취로까지는 또 이어지지 않아? 그럼 다시 점검. 점검을 통해서 다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완료시키는 이게 성공 습관이 되어야만이 우리 사장님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의 7단계예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거였지?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파트너가 저는 이번 달에 사파이어를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스폰서가 옆에서 저는 이번 달에 플래티넘 유지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파트너 죽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트너가 사파이어를 외치는데 파트너가 사파이어를 외치면 본인은 루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져서 단단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 스폰서를 보고 파트너가 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왜 나의 파트너가 사파이어를 외쳤는데 내가 루비를 외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보면 간절한 게 없어요. 간절한 게 없고 원하는 게 없어요. 꿈과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이 성공 습관으로 인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공 습관을 쭉 이어가려면 요 설정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이어리 있죠? 다이어리에 꼭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다이어리에 스케줄에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표는 종이에 적고 수치화 시켜라. 그러면 몇 명을 소개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내가 사파이어를 가고 플래티늄을 2명을 만들까? 내가 사파이어를 가면 2명의
사파이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8월달 무대에 나는 누구와 함께 무대의 주인공이 될까?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을 정해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모든 세부 계획을 적어라. 그래서 이 4단계 있잖아요. 여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모든 세부 계획을 적고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세부 계획을 적었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라면 바로 움직여라. 그리고 내가 7번째,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를 내가 움직이는 것들을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라. 우리는 1인 사업가고 자영 사업자예요. 누군가가 볼 때 너희는 어떤 매장을 갖고 있고 어디에 출근하는 일이 아니잖아. 파트타임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은 사업가예요. 1인 사업가예요. 본인이 경영하는 경영자예요. 우리는 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경영하는 CEO가 불편하다고 일을 안 하고 하기 싫다고 문을 안 열고 하기 싫다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분은 성공할 사업가일까요? 우리 사업도 똑같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해서 출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내가 출근하는 것처럼 내가 자영사업하는 것처럼 내가 샷다를 열고 샷다를 닫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수치화시켜서 내 목표 안에 그 계획을 적어 놓는다라면 아마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기본 매뉴얼, 내가 왜 인기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기텐은 어떠한 우리 미래를 갖다 주는지, 어떤 준비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기텐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매뉴얼대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전달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본 매뉴얼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공유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미팅, 홈파티, 기본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을 잊지 마시고 그 홈파티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 명분을 전달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이 센터로 또 여러분들 세미나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잘 해주신다면 지금 아메이의 1조 시장을 우리는 더 빠른 시간 안에 1조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